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의 정지혜입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마 송편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요, 옛 기록을 보면 음력 2월 첫날에도 송편을 빚는 등 송편을 꼭 추석에만 먹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추석에 먹는 송편은 오려 송편이라는 이름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송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편은 맵쌀가루로 익반죽하고 깨, 밤 같은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은 우리의 전통떡입니다. 특히 소립과 함께 떡을 찌기 때문에 송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송편이라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석 송편의 원래 이름은 오려 송편인데요. 덜 익은 벼를 거두어 만든 쌀인 오려로 빚은 송편이라는 뜻입니다. 송편은 쌀가루에 무엇을 넣는지, 소로 어떤 것을 넣는지에 따라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주로 나는 곡식을 사용하면서 모양과 재료가 각각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한입 크기로 작게 만든 오색 송편을, 강원도는 감자 녹말로 만들어 반투명한 색을 띠는 감자 송편을, 충청 지역에서는 호박가루를 섞어 호박 송편을 만드는 등 지역적 풍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송편에 넣는 소는 영양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 떡은 탄수화물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꺼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콩도 들어가고 팥도 들어가고 깨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과일 견과류도 들어가고 해서 사실 영양적으로 보면 최고예요. 또 최근에는 맵쌀가루에 야채즙, 과일즙 등을 섞어 보는 즐거움을 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3개에서 4개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서 더 건강하고 맛있는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있듯 우리 먹거리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은 그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실토실하게 익은 감자, 또 노랗게 익은 배 등 먹음직스러운 농산물들을 수확하는 가족들. 손에 흙을 실컷 묻히고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자연을 느끼는데요. 팍팍했던 도시를 떠난 아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이처럼 도시민과 농업농촌을 연결해주는 곳은 바로 식생활 우수 체험 공간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단순히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 교육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농촌 교육의 일원화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입니다. 2010년 전국 22개소에서 시작해 올해 8월 기준으로 232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장남극이, 벼에서 밥이 되는 가정과 버섯 키우기 등 내용도 다양해 가족들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체험 공간의 요청에 따라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체험 공간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요. 한 곳에 모인 담당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와 고충을 공유합니다. 저희 쪽 부분만 알고 또 저희가 하는 부분만 알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농촌에서 뭐 버섯을 한다든지 아니면 채소를 한다든지 과일을 하시는 여러 분야에 계시는 그 식생활 우수 체험 공간 운영하시는 기관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배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 교류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체험 공간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소비자들의 관심이 뒷받침되어야겠습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에서 진행한 2017년 바른 식생활 교육 교구 공모전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양평 강상 어린이집, 서울 국회 제1어린이집 등 총 10곳이 당첨됐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교구 작품을 보완해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에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어린이집 대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10월 18일까지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이메일로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생활 교육을 꼭 잘 차려진 어떤 공간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체험 부스를 설치해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기도 한다는데요. 그 캠페인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남양주 국제 슬로우 라이프 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속도를 지켜가면서 전통을 지키자는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식생활 교육 부스도 크게 차려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에 오면 네. 다른 식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오면은 우리 건강에 좋은 다양한 식생활 정보들이 있거든요. 또한 맛있는 체험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저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재밌게 보세요. 네, 그러면 한번 마음껏 즐겨보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세요. 네. 네, 제 앞에 있는 게 국민공통 식생활 지침인데요. 작년에 정부에서 이 9가지 수칙만 좀 지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그런 지침입니다. 보니까 다양한 식품은 섭취하고 있는 것 같고 아침밥을 먹는 건 조금 힘들어요. 네, 이 9가지 중에 한 2-3가지 정도만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지키고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죠? 우리의 식문화 중 빼놓을 수 없는 쌀. 우리 쌀에 대해서도 배워보는데요. 이거는 밥이에요? 이거요? 네. 이거 쌀알이에요. 자, 왕젓가락질을 하시면 네. 됩니다. 요거 손을 뽑을까? 작은 걸로 뽑으면 잘 네, 뽑힐 작은 거. 성공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네, 11번입니다. 11번. 벼의 껍질을 벗긴 쌀을 뭐라 할까요? 제가 아까 배우고 왔잖아요. 현미. 네, 맞죠? 맞습니다. 현미 맞죠? 네, 현미 맞아요. 현미는 쌀에 영양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쌀눈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밥을 먹어야 될까요? 현미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현미밥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현미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선 현미를 좀 불려서 밥을 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불려서 밥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현미밥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먹어도 오히려 더 맛이 좋고 그다음에 소화 흡수율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현미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답도 잘 맞췄으니 기분 좋게 다음 부스로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과일 주소가 굉장히 많은데 네. 겨울은 생뚱맞게 뭐죠? 어른이 하루에 채소 과일을 얼마나 먹는지 한번 재보고 내가 먹는 양이 적당한 양인지 아니면 또 모자른지 많은지 한번 재어보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저는 요즘 아침에 어머님이 챙겨주셔가지고 사과를 먹거든요. 네. 사과. 담으신 양이 300g 조금 넘는 거예요. 네. 성인이 하루에 채소 과일 양을 얼마나 드셔야 되냐면요. 500g을 드셔야 돼요. 500g이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좀 부족한 거네요. 네네, 부족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500g을 한번 담아 볼게요. 그리고 내가 채소 과일을 더 담아 보세요. 그러면 500g의 적정한 양을 볼 수가 있죠. 한번 더 담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프리카도 넣고 예. 이 정도 네. 하니까 500g이 딱 적당하잖아요. 네. 한번 담으신 채소 과일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 채소 과일 담으셨고요. 주황색 채소 과일 담으셨고 초록색 담으셨고 하얀색 담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냐면 가지가 빠졌어요. 보라색 과일. 네. 보라색 이 채소인 가지를 넣으시면 5가지 채소가 딱 채워지는 거예요. 네, 예. 저도 이제 앞으로 하루 500g 그렇죠. 그리고 골고루 5가지 그렇죠. 색깔 골고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울 위에 우리가 먹는 과일 채소를 올리는 간단한 체험만으로도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가 있네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슬슬 배가 고픈데요. 조리 수업에 참여해 볼까요? 네, 지금 여기 접시에 있는 게요, 약 30g 정도의 채소의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채소, 듬뿍 든 채소를 이 안에 이 저지방 고기와 함께 넣은 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추를 썰 건데요. 상추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썰면 금방 썰 수 있대요. 양상추도 잘게 썰어 보겠습니다. 위에다 올리고 파프리카 또 올려가지고 알록달록 예쁜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열심히 만든 자여 맛있게 먹어라. 이게 지금 현미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평소에 먹던 음식이랑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 어때요? 맛이 어떠신 것 같아요? 고소해요. 현미가 조금 까칠까칠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러워요. 식초 조금 넣고 깨소금 좀 넣고 마늘 조금 넣고 그렇게 만들어요. 교육관의 마무리는 약속나무 만들기. 나뭇잎 종이에 예쁜 글씨로 약속을 적는 아이들. 집중하는 모습이 꽤나 어른스러운데요. 이에 질세라 저도 정성스럽게 적어봅니다. 뭐라고 썼어요? 빨강, 노랑, 보랑, 하양 이렇게 색깔별로 골고루 잘 먹겠습니다라고 썼어요. 아, 정말 아까 말했던 그 5색까지 네. 맞춰서 먹겠다 이런 말이에요? 네. 앞으로 현미 등 눈을 좋게 하는 밥 등을 먹겠다고 썼어요. 저는 아침밥을 꼭 먹겠습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우리 오늘 이거 나무에 붙여서 앞으로 지키는 거 꼭 약속하도록 해요. 알겠죠? 한번 붙이러 가볼까? 어머, 우리 아이들 말고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약속을 하셨네요. 약속 언제부터 지킬 거예요? 오늘부터요. 친구는? 내일부터요. 왜 내일부터야? 저는 바로 현미밥을 엄마가 못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지키기로 약속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환경, 건강, 배려를 실천하는 바른 식생활.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약속을 정하고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식생활 박사라입니다. 여러분은 쌓인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시나요? 땀이 뻘뻘 흐를 정도로 매운 것을 먹는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정말 매운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매운맛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로 느낄 수 있는 5가지 미각은 짠맛, 단맛, 쓴맛, 신맛, 감칠맛으로 매운맛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느끼는 매운맛은 통증의 일부인데요. 이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혀는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를 매운맛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한 우리 몸의 대응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속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매운맛은 인간이 혀로 느낄 수 있는 5가지 미각에 속하지 않고 통각신경에 감지하는 고통의 일종입니다. 이에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느껴지는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은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한 과정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뇌는 캡사이신과 같이 매운맛을 통각으로 인지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매운맛 성분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매운맛이 스트레스 해소에 직접적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또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땀이 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뇌로 전달된 매운맛은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매운맛이 세포를 손상시킨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피를 빨리 돌게 합니다.
이때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 땀이 난다고 하네요. 한편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알리신 등의 성분을 과하게 먹으면 위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야식으로 먹으면 몸에 열이 발생해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하니까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매운 음식을 적당량 먹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알쏭달쏭 식생활, 매운 음식은 스트레스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쏭달쏭 식생활. 추석이 되면 사과나 배, 감 등 과일 선물 많이 받으실 텐데요. 냉장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면 신문지가 습기를 흡수해 과일이 익는 것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과일 냉장고에 잘 보관하셔서 오래오래 맛있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